서울의 번화한 거리 한복판, 명동의 유명한 레스토랑 향기로운 부엌에서 민유는 어머니의 요리를 돕고 있었다. 어머니는 레즈비언으로 유명한 셰프, 그리고 민유는 그 딸로 세간의 시선에 익숙했다. 그런데 갑자기 파티에 초대된 부유한 집안의 민서가 나타나 레즈비언 요리사의 딸이 여기서 뭐해? 내 엄마처럼 이상한 사랑이나 하지, 라고 비아냥거렸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고 민유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민서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내가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알아? 내가 나처럼 되고 싶어서 그래. 민서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주위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민유는 25살, 서울의 한 요리 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어머니의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 김 셰프는 20년 전 파트너와 함께 이 가게를 열었고 사회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꿋꿋이 버텨왔다. 민유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라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일찍 깨달았다. 그녀는 레즈비언이었고 그것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여전했다. 친구들은 멀어지기 일쑤였고 가족 모임에서조차 이모들은 정상적으로 살라고 속삭였다. 그날 파티는 어머니의 레스토랑 개업 20주년 기념이었다. 초대된 손님들은 서울의 상류층 인사들, 그리고 민서의 가족도 포함되어 있었다. 민서는 24살, 대기업 회장의 딸로 화려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명문대 경제학과를 다니며 미래의 후계자로 키워졌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기대에 짓눌려 자신의 감정을 억눌러왔다. 민서는 여자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래서 민윤을 보자마자 공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이런 곳에서 내가 왜 있어? 내 엄마처럼 살아서 행복해. 민서의 말에 민유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행복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야. 내가 왜 나를 공격하는지 알아? 내가 두려워서 그래? 민서의 부모는 그 자리에 있었고 민윤의 어머니도 지켜보고 있었다. 민서의 아버지는 얼굴을 붉히며 우리 딸이 왜 그런 소리를 해? 라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민윤의 다음 말은 더 충격적이었다. 민서 씨, 당신도 나와 같아. 어젯밤 클럽에서 당신이 여자랑 키스하는 걸 봤어. 방 안이 정적에 휩싸였다. 민서는 부정하려 했지만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민서는 최근 스트레스에 클럽을 찾았고 우연히 만난 여자와의 순간이 민윤의 눈에 띄었던 것이다. 민윤은 그걸 이용해 반격한 게 아니었다. 오히려 민서를 구하려 한 것이었다. 그날 이후 민서는 집으로 돌아와 방에 틀어박혔다. 부모님은 그런 헛소리에 신경 쓰지 마라고 했지만 민서의 마음은 이미 엉망이었다. 그녀는 민윤을 증오했다. 어떻게 알았을까? 왜 공개적으로 말했을까? 하지만 깊이 생각할수록 민윤의 말이 맞았다. 민서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지 못해 괴로웠다. 다음 날 민서는 레스토랑으로 찾아갔다. 왜 그랬어? 나를 망치려는 거야? 민유는 차분히 커피를 내주며 말했다. 아니, 내가 스스로를 망치지 않게 하려는 거야? 나처럼 숨기지 마. 두 사람은 그날부터 대화를 시작했다. 민서는 처음에는 적대적이었지만 민윤의 솔직함에 끌렸다. 민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머니는 20년 전 아버지와 이혼하고 파트너를 만났어. 가족들은 버렸고 사회는 비난했지?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 나도 그랬어. 민서는 자신의 가족을 생각했다. 아버지는 보수적이었고 어머니는 사회적 체면을 중시했다. 만약 자신의 성 정체성을 알면 유산 상속은 물 건너갈 터였다. 나는 할 수 없어. 너처럼 강하지 않아. 민서의 말에 민유는 손을 잡았다. 강함은 선택이야. 함께라면 할 수 있어? 시간이 지나며 두 사람은 가까워졌다.
민서는 민윤의 레스토랑에서 도우며 자신의 감정을 탐구했다. 하지만 이는 비밀이었다. 민서의 친구들은 왜 그런 곳에 가? 라고 물었고 민서는 요리 배우러 라고 둘러댔다. 내적 갈등이 시작되었다. 민서는 민윤을 좋아하게 되었지만 그것을 인정하면 모든 걸 잃을까 두려웠다. 한편 민윤은 민서를 통해 상류사회의 압력을 느꼈다. 내 가족은 나를 받아들일까? 민윤의 질문에 민서는 침묵했다. 고조되는 긴장 속 민서의 아버지가 의심을 품었다. 요즘 왜 그 레스토랑에 가니? 그 셰프 딸과 무슨 일이야? 민서는 부정했지만 아버지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곧 증거가 나왔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거리를 걷는 사진. 아버지는 분노하며 민서를 불렀다. 이게 뭐냐? 내가 레즈비언이야.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다니에요 라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민윤을 배신하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민윤에게 전화를 걸어 더 이상 만나지 말자라고 말했다. 민윤은 충격받았지만 이해했다. 내 선택이야. 하지만 후회할 거야? 민서의 결정은 그녀의 삶을 뒤흔들었다. 집에서 아버지의 감시가 시작되었고 민서는 회사 인턴으로 강제 배치되었다. 정상적으로 살아라. 결혼해서 후계자를 낳아. 아버지의 말은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다. 민서는 밤마다 민윤을 생각하며 울었다. 왜 포기했을까? 왜 두려움에 굴복했을까? 한편 민윤은 레스토랑에서 일상을 이어갔다. 어머니는 딸의 아픔을 알아차리고 강요하지 마의 사랑은 자유야 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민윤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쌓였다. 민서가 왜 그렇게 쉽게 포기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몇 주 후, 민서는 우연히 민윤을 만났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민윤은 친구와 함께 있었다. 민서는 피하려 했지만 민윤이 먼저 다가왔다. 잘 지내? 민서의 대답은 떨렸다. 미안해. 두 사람은 카페 구석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서는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다. 아버지가 모든 걸 감시해. 만약 인정하면 다 잃어. 민윤은 그럼 왜 나를 선택하지 않았어?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었어 라고 말했다. 대화는 감정적으로 변했다. 민서는 너를 사랑하지만 가족을 버릴 수 없어 라고 고백했다. 민윤은 눈물을 참으며 사랑이라면 희생이 필요해. 내가 나를 배신한 거야? 이 대화는 민서의 내적 갈등을 폭발시켰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부모와 대면했다. 나는 레즈비언이야. 민윤을 사랑해. 아버지는 충격받아 소리를 질렀다. 미쳤어. 우리 집안 명예를 더럽히지 마. 어머니는 울며 치료받아. 정상으로 돌아와 라고 말했다. 민서는 방으로 도망쳤지만 다음 날 아버지는 그녀를 집에서 쫓아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문을 잠그겠다. 민서는 빈손으로 거리로 나섰다. 그녀는 민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민윤은 받지 않았다. 배신의 상처가 깊었다. 민윤 쪽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어머니의 파트너가 병으로 입원했고 민윤은 병원과 레스토랑을 오가며 지쳤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이웃들은 그 집안은 이상해 라고 수군거렸다. 민윤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왜 민서를 끌어들였을까? 그녀를 망치게 했어. 하지만 친구들의 조언으로 마음을 다잡았다. 내가 행복해야 해. 그녀도 그럴 거야. 민윤은 민서의 메시지를 무시하며 자신의 삶에 집중하려 애썼다. 그러나 운명은 두 사람을 다시 엮었다. 민서가 레스토랑 문 앞에 서 있었다. 비를 맞으며 도와줘라고 말했다. 민윤은 문을 열었지만 차갑게 대했다. 왜 왔어? 내 가족이 더 중요하잖아. 민서는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나는 너 없인 못 살아. 이 순간 민윤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민서를 안아주었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었다. 민서의 가족이 민윤의 레스토랑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 딸을 멀리해. 아니면 가게를 망하게 할 거야. 민서의 아버지는 영향력을 이용해 공급업체를 끊었다. 민윤의 어머니는 화가 났다. 이게 사랑이야?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민윤은 딜레마에 빠졌다. 민서를 선택하면 가족을 잃을 수 있고 포기하면 자신을 잃을 수 있었다. 그녀는 민서에게 말했다. 내가 가족과 화해해야 해. 아니면 우리는 끝이야. 민서는 노력했다.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 저를 받아주세요.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답은 없었다. 대신 아버지는 언론에 민서의 스캔들을 흘렸다. 대기업 후계자가 레즈비언 스캔들. 사회적 압력이 쏟아졌다. 인터넷에는 악플이 달렸다. 부유층도 이상해. 레즈비언은 사회 문제야. 민윤의 레스토랑은 손님이 줄었고 민서는 직장을 잃었다. 두 사람은 함께 버텨야 했다. 민윤은 지게 우리의 대가야. 하지만 후회 안 해라고 말했다. 민서는 나도. 너와 함께라면 하지만 내적 상처는 깊었다. 민서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민윤은 불안에 시달렸다. 고조되는 드라마 속 민서의 어머니가 몰래 연락했다. 딸을 만나고 싶어. 민윤은 의심했지만 민서를 설득했다. 만남에서 어머니는 울며 미안해. 내 아버지가 강경해라고 말했다. 민서는 엄마, 나를 지지해줘라고 부탁했다. 어머니는 약속했지만 이는 배신의 서곡이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모든 걸 보고했고 아버지는 더 강경하게 나왔다. 민윤을 고소할 거야. 유혹죄로. 민윤은 충격받았다. 내 가족이 나를 적으로 봐. 민서는 분노하며 집으로 달려갔다. 왜 그래?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아버지는 사회가 용납 안 해. 내가 정상으로 돌아와 라고 말했다. 민서는 정상이 뭔데? 사랑이 정상 아니야 라고 소리쳤다. 이 대치로 민서는 완전히 가족과 단절되었다. 가족의 배신은 민서를 무너뜨렸다. 그녀는 민윤의 집으로 이사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왜 이런 사랑을 해야 해? 민윤은 안아주며 우리는 잘못된 게 아니야. 사회가 잘못됐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민서의 아버지는 레스토랑의 압력을 가중했고 공급이 끊어졌다. 민윤의 어머니는 이제 그만해. 내가 희생할 필요 없어 라고 조언했다. 민윤은 갈등했다. 사랑과 가족, 어느 쪽을 선택할까? 민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 내가 약했어. 너를 지키지 못했어. 그녀는 변화를 결심했다. LGBTQ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모임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으며 힘을 얻었다.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있어? 우리도 할 수 있어. 민윤은 민서의 변화를 보며 희망을 품었다. 두 사람은 함께 계획을 세웠다. 새로운 가게를 열자. 우리만의 공간을. 하지만 사회의 정면 대결이 기다렸다. 민서의 스캔들이 뉴스에 나왔고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한 방송국에서 레즈비언 커플의 이야기를 제안했다. 민서는 주저했지만 민윤이 격려했다. 이게 우리의 식탁. 세상에 보여주자. 인터뷰에서 민서는 나는 사랑을 선택했어요. 가족을 잃었지만 자신을 얻었어요 라고 말했다. 민윤은 사회가 변해야 해. 사랑은 자유야 라고 덧붙였다.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자들이 늘었지만 반대자들도 많았다. 온라인에서 비정상지라는 댓글이 쏟아졌다. 민서의 아버지는 분노하며 내 딸이 아니야 라고 선언했다. 이로 인해 민서는 더 깊은 상처를 받았다. 아버지가 나를 버렸어. 이민윤은 내가 강해져야 해. 우리는 함께야 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민윤 자신도 피로했다.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었고 가게 운영이 어려웠다. 드라마의 절정으로 민서의 아버지가 레스토랑을 방문했다. 민서야, 집으로 돌아와. 모든 걸 용서할게. 민서는 흔들렸다. 정말 아버지는 하지만 민윤과 헤어져. 정상적인 삶을 살아라고 조건을 달았다. 민서는 분노했다. 정상. 당신의 정상은 나를 죽이는 거야. 아버지는 사회가 그렇게 돼 있어? 내가 희생해야 해라고 말했다. 민서는 아니, 당신이 변해야 해라고 대꾸하며 쫓아냈다. 이 사건 후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민윤의 내적 갈등이 드러났다. 내가 가족을 포기한 게 미안해. 민서는 내 선택이야. 후회 안 해라고 말했다. 사회적 압력은 계속되었다. 친구들이 멀어지고 이웃들의 시선이 차가웠다. 민윤의 어머니는 포기하지 마. 우리가 이겼어 라고 격려했다. 파트너도 회복하며 지지했다. 새로운 도전이 왔다. 민서가 임신한 여자친구를 사귀었던 과거가 드러났다. 아니, 그것은 거짓 소문이었다. 아버지가 퍼뜨린 것이었다. 민서가 레즈비언이 아니라 그냥 반항하는 거야. 민서는 분노하며 반박했다. 그건 거짓이야. 하지만 소문은 퍼졌고 지지자들이 동요했다. 민윤은 믿어. 내가 말해라고 말했다. 민서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나는 레즈비언이에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의 사랑이 진짜야. 이 선택은 대가를 치렀다. 민서의 유산 상속이 취소되었고 그녀는 무일푼이 되었다. 이제 어떻게 살아? 민윤은 함께라면 돼. 가게를 재건하자. 이 두 사람은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했다. LGBTQ 지지자들이 모여들었다. 당신들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에요. 가게는 자유의 부엌으로 재탄생했다. 하지만 여전히 갈등이 남았다. 민윤의 어머니가 민서가 내게 짐이 돼? 라고 물었다. 민윤은 아니, 힘줄이야 라고 대답했다. 민서는 자신의 도덕적 딜레마를 직면했다. 가족을 버린 게 옳았을까? 밤마다 자책했다.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법적으로 동성 결혼이 안 되니 미래가 불확실했다. 자유의 부엌은 성공했다. 손님들이 몰려들었고 미디어에서 화제가 되었다. 하지만 성공 뒤에는 그림자가 드리웠다. 민서의 아버지가 소송을 걸었다. 가게 이름이 우리 가족 명예를 훼손했다. 민윤은 변호사를 고용하며 싸웠다. 이건 사랑의 싸움이다. 재판 과정에서 민서의 증언이 핵심이었다. 아버지, 저를 인정해주세요. 법정에서 아버지는 내가 잘못됐어 라고 말했다. 판사는 개인적 문제라며 기각했지만 민서의 마음은 찢어졌다. 이 사건은 민서를 변화시켰다. 그녀는 활동가가 되었다. LGBTQ 권리 운동에 참여하며 강연을 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의 희망이 되길. 민윤은 뒤에서 지지했다. 내가 자랑스러워. 하지만 민윤의 내적 상처가 드러났다. 내가 내 삶을 망친 건 아닐까? 민서는 아니, 구한 거야 라고 안심시켰다. 사회적 반발이 거세졌다. 보수단체가 시위를 벌였다. 레즈비언 가게를 폐쇄하라. 유리창이 깨지고 협박 편지가 왔다. 민윤은 두려웠다. 이게 끝이 없을까? 민서는 포기하지 마. 우리가 이겨. 하지만 민윤의 어머니가 쓰러졌다.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마비. 병원에서 민윤은 울며 미안해, 엄마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내 행복이 중요해 라고 위로했다. 이 위기는 두 사람의 관계를 시험했다. 민서는 내 탓이야 라고 자책했고 민윤은 아니, 사회 탓이야 라고 말했다. 회복 후 어머니는 계속 싸워라고 격려했다. 두 사람은 더 강해졌다. 민서는 아버지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냈다. 저를 사랑한다면 받아주세요. 답은 없었지만 어머니가 몰래 방문했다. 내 아버지가 후회해.
민서는 늦었어 라고 말했다. 드라마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민서가 과거 친구로부터 배신당했다. 친구가 민서가 나를 유혹했다고 언론에 말했다. 거짓이었지만 증거가 조작되었다. 민유는 믿지 마, 내가 아니야 라고 말했다. 민서는 절망했다. 모두가 나를 미워해. 민유는 증인을 찾아 반박했다. 이건 음모야에 결국 진실이 드러났고 친구는 사과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민서의 식탁은 이제 민윤과 함께였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법적이지 않지만 상징적으로. 친구들과 지지자들이 모였다. 축하해. 하지만 민서의 가족은 오지 않았다. 민서는 눈물을 흘렸다. 그래도 행복해. 민유는 우리만 있으면 돼.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었다. 정부가 동성 결혼 논의를 시작했지만 반대가 컸다. 민서와 민유는 로비 활동에 나섰다. 변화를 위해 이 과정에서 민서는 아버지와 재회했다. 카페에서 아버지는 내가 강하구나 라고 말했다. 민서는 자버지도 변하세요 라고 대답했다. 아버지는 생각해볼게 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지만 압력을 멈췄다. 민서의 어머니는 가끔 방문하며 지지했다. 민윤의 가족은 더 단단해졌다. 어머니의 파트너가 우리가 모델이 되라고 말했다. 시간이 흘러 자유의 부엌은 서울의 상징이 되었다. LGBTQ 커뮤니티의 핫플레이스로 많은 사람들이 찾았다. 민서와 민유는 함께 운영하며 행복을 찾았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가끔 되살아났다. 민서는 꿈에서 가족을 버린 장면을 보았고 민유는 사회의 시선을 느꼈다. 이게 우리의 대가야.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다. 민서의 아버지가 병에 걸렸다. 어머니가 연락했다. 아버지가 너를 보고 싶어 해. 민서는 고민했다. 갈까? 민유는 내 선택이야. 하지만 용서할 수 있어. 민서는 병원으로 갔다. 아버지는 약해진 모습으로 미안해. 내가 옳았어 라고 말했다. 민서는 울며 늦었지만 감사해라고 대답했다. 이 화해는 민서의 마음을 치유했다. 가족이 조금씩 돌아왔다. 사회도 변했다. 동성 결혼 법안이 통과되진 않았지만 여론이 호의적으로 변했다. 민서와 민윤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고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다. 우리의 투쟁이 누군가의 빛이 돼. 하지만 여전히 도전이 있었다. 보수 세력의 공격, 그리고 내적 갈등. 민유는 민서에게 우리가 선택한 길 후회 안 해? 라고 물었다. 민서는 절대. 너와 함께라면. 두 사람은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미래를 꿈꿨다. 아이를 입양할까? 가족을 만들자.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법적 장벽, 사회적 편견. 이야기의 끝에서 민서와 민유는 함께 서 있다. 그들은 많은 걸 잃었지만 더 많은 걸 얻었다. 자유, 사랑, 그리고 자신. 하지만 질문이 남는다. 사랑을 위해 가족을 포기하는 게 옳은 선택일까?